네, 이번 시간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x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y를 x에 관한 1차 함수다. 마찬가지로 y가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y는 x에 관한 2차 함수. 분수식이면 분수함수, 무리식이면 무리함수,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즉 함수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식의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도 y라는 변수가 a의 x승처럼 지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y를, 즉 a의 x승이라는 이 지수식을 바로 x에 관한 지수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봐왔습니다. f 그 다음에 r에서 r로 대응을 시킨다. 즉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죠.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을 시킨다. 즉 x의 실수를 투입해서 얻어지는 결과 y도 실수여야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함수로서 다룬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연유로 x분의 1과 같은 이런 분수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돼버리면 그 함수값이 정의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x를 제외한 x값만을 정의역으로 제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정의를 하게 되고요. 함수를.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x에 가령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돼요? 네, 바로 i가 되죠. 즉 실수를 넣어서 실수로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넣었더니 허수로 대응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 결과가 허수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제한을 걸어둔다. 자, 그래서 이 무리식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루트 안의 값, 이 x값이 음수가 되면 그 계산 결과는 모조리 다 허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x를 0 이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죠. 정의역을 제한을 걸어둔다. 그래야만 함수가 정의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수함수는 우리가 이제 정의역을 제한을 걸어두지는 않고요. 밑을 제한을 걸어두거든요. 자, 밑을 이렇게 제한을 걸어둡니다. a는 양수이되 1이 아닌 양수를 사용해서 지수함수를 정의한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a가 이제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0인 경우, a가 1인 경우에는 미수로 쓰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거든요.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y가 이제 음수인 경우를 한번 써볼게요. a에다가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승 이렇게 쓰게 되면 x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주면 바로 y 값은 뭐가 되나요? 네, 루트 마이너스 1, 즉 i가 되죠. 즉 실수를 투입했는데 산출되는 결과가 i가 돼서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을 시키는 함수를 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0인 경우에는 y는 0의 x승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x에다 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0의 0승이 되겠죠. 자, 우리가 0의 0승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서 정의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x가 0일 때는 대응시킬 수 있는 y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x에다가 0을 이제 넣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수들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x에다가 다른 수를 넣게 되면 무조건 y는 뭐가 돼요? 네, 0이 되죠. 즉 언제나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도 제외.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1이면 어떻게 되느냐? 1의 x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x에다 뭘 집어넣게 돼도 y는 1로 이렇게 정의가 되지만 이것도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a로 밑으로 쓰이는 이 a가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0인 경우, 1인 경우는 모조리 다 제한을 걸어두고 a가 양수, 그 다음 a가 1이 아닌 양수인 경우에만 지수함수를 정의하는 걸로 약속을 해 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지수함수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지 그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곱해도 0이고 1도 마찬가지 1이 되겠죠. 자, 그러나 0과 1 사이의 값들은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0에 가까워져 가고, 다시 말하면 2분의 2를 예로 들면 2분의 1을 한 번 곱하면 2분의 1, 2분의 1을 두 번 곱하면 4분의 1, 세 번 곱하면 8분의 1, 그 다음 16분의 1, 이렇게 해서 점점 감소하면서 0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 값이.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큰 수를 우리가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거듭 제곱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커지게 되죠. 2를 예로 들면은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3승은 8, 16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 값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그 다음 밑이 1보다 큰 수일 경우에는 그것의 거듭 제곱의 값은 점점 커지게 된다. 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네, 실제로 점을 찍어서 그려보는 것이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큰 경우, 즉 밑이 1보다 큰 경우 밑을 한번 2로 잡아볼게요.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자, 0일 때는 2의 0승, 즉 1이 되겠죠. 0,1을 지난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1,2를 지나게 되죠. 점이 여기 찍히게 되는 거고, 2일 때는 4까지 올라가서 점이 찍히고, 3이면 그 값이 8이니까 8까지 올라가서 점이 찍히죠. 반대로 마이너스 1일 때는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 되니까 1과 0 사이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플러스 4분의 1이 돼서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 이렇게 쭉 늘어남에 따라서 커짐에 따라서 y 값은 4분의 1, 2분의 1, 1, 2, 4, 8로 이렇게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매끄럽게 그림을 쭉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바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밑 2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의 거듭 제곱은 어차피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즉 0에 가까워져 가긴 하지만 점점 0에 가까워져 가긴 하지만 절대로 0이 되지는 못하고 0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그래프가 점점 다가가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이 바로 여기서는 뭐예요? 네, X축이죠. 이 그래프가 점점 X축에 다가가고 있다 해서 우리는 이 X축을 바로 이 지수 함수 그래프의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제 밑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즉 Y는 2분의 1의 X승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마찬가지로 점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 되는 것이죠. 자, X에다 마찬가지로 0을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의 0승은 얼마가 돼요? 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하게 되면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1, 2분의 1.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은 2,4분의 1에 점이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2분의 1의 역수니까 2가 돼서 마이너스 1일 때는 2에 점이 찍힌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4 마찬가지 마이너스 3,8이 되어서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2 이렇게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8, 4, 2,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2분의 1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를 아무리 곱한다고 해도 그 계산 결과는 언제나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x가 무한히 커져 감에 따라서 2분의 1의 x승의 값은 점점 0을 향해 가겠지만 그 값이 정확히 0이 되지는 못한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 x의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급격히 이렇게 하강을 하면서 이 x축에 점점 다가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x축을 또 뭐라고 부른다? 네,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두 가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여서 오른쪽을 향하는 이런 이제 곡선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이 이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그래프가 아래를 향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강하는 형태의 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밑이 2 또는 2분의 1, 다시 말하면 밑이 1보다 큰 경우이든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이든지 간에 얘네들은 반드시 0,1을 지나게 된다. 그죠? x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밑에 상관없이 언제나 y값은 1이 되기 때문에 0,1을 반드시 지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x를 다 넣는 거죠. 0도 넣고 모든 양수, 모든 음수를 다 넣어서 y값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돼요? 네,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모든 실수가 된다. 자, 치역도 마찬가지예요. 치역은 y값의 범위죠. y값은 0은 되지는 못하고 음수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양의 실수가 바로 치역이 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양의 실수. 자, 그 다음에 점근선도 똑같죠. 여기서 점근선은 뭐예요? 네, 바로 x축이죠. 근데 x축을 우리가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써야 되죠? 네, 바로 y는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점근선은 y는 0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y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치역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y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도 y는 0보다 크다. 자, 집합기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 a가 1보다 클 때는 점점 증가하는 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밑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바로 뭐가 된다? 네,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이번에는 저 그래프를 이제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했을 경우에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 후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 뭐 어떻게 대칭 이동을 했는지, 그런 것을 좀 한번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점 x, y가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해서 x 더하기 뭐 a, x, y 더하기 b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면, 변한 후에 x값하고 y값은 변하기 이전에 xy보다 a만큼 커지고 b만큼 커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도형의 방정식도 변하게 될 텐데,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변하느냐? 원래 이동하기 전에 xy가 이루고 있었던 도형의 방정식은 바로 x, y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함수의 형태로 쓰게 되면은 y는 f의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x와 새로운 y의 그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네, f의 바로 x 빼기 a, 그 다음 y 빼기 b 이퀄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y 마이너스 b 이퀄 f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좀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는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는 것을 좀 권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y는 2의 x승을 우리가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은 y는 2의 x-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식을 써라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3만 이렇게 추가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이 쓰여져 있을 때 우리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2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옆에를 한번 볼게요. 옆에, 지금 옆에 같은 경우는 y는 4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을 평행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죠. 왜냐면은 이 4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의 x승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 놈을 갖다가 우리가 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y는 4 곱하기 2의 x승의 그래프는 바로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식도 바로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죠. 예, y는 2의, 자, 5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의 거듭제곱으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그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로그를 써서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정확히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점 얼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곱하기 2의 x승. 그래서 이 놈을 다시 우리가 고쳐 쓰게 되면은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점 얼마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 함수는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점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로그를 배웠으니까
로그를 써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 5라고 하는 것을 2의 거듭제곱으로 쓸 때 이 5의 로그를 쓰면 되는 거죠. 여기 로그 2의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x승.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 이렇게 되니까 이 그래프는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바로 이 미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미시. 예를 들면 y는 2에 4 아까 4 했나요? 다른 걸로 할까요? 3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미시 똑같죠. 미시 똑같으면은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 어떤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3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게 아니라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2의 로그 2의 3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4의 x승 요 녀석을 말이죠, 우리가 2의 2x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미시 2지만 얘는 미시 얼마예요? 4란 말이에요. 4. 미시 2가 아니라 얼마예요? 4예요. 그래서 미시 달라지게 되면 두 개의 그래프가 당연히 다르게 그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2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4의 x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도 겹쳐지는 일은 생겨나지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도 빨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선대칭도 있고 그 다음에 점대칭도 있죠. 우리가 이제 선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 x축도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y축도 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점대칭에서는 이제 0,0 원점, 이 외에도 수많은 선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개만 다루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는 일단 점이 이렇게 이동이 되죠. x, y가 바로 x, 마이너스 y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돼요? 자, f의 x, y는 0이라는 방정식이, 도형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죠. f의 x의 마이너스 y 이퀄 0 이렇게 되죠. 자, 이걸 갖다가 또 함수식으로 바꿔 쓰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자, 함수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y가 fx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y 이퀄 fx다. 아니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y는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y축 같은 경우는 일단 점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 거죠? 네, x, y라고 하는 점이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x, y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때 바로 이제 함수로 바로 쓸게요. y는 fx라는 이 함수식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된다.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0도 마찬가지죠. 0,0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x, y가 어떻게 바뀌어요? 네, 바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y는 fx라는 이 함수식도 바뀌어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을 복습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충 살펴봤기 때문에 한번은 이제 그 지수함수를 실제로 써가지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이 있어요. 이놈을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자,
y는 2의 x승인데 이렇게 쓰면은 뭔가 이제 아무것도 이동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까 x축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x, y가 어떻게 바뀌어요? 네, 바로 x, 마이너스 y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y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y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지만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한번 대충 빨리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y는 2의 x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지금 y 값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바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y축에 대해서는 이제 x, y가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y는 2의 마이너스 x승.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 2의 x승의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지수법칙을 잠깐 사용을 하게 되면 2분의 1의 x승과 같죠. 자, 2분의 1의 x승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함수죠. 밑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뭐에 대해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네, 둘 다 부호를 바꿔줘야죠. x의 부호도 바꿔주고 y의 부호도 바꿔준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짝 바꿔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놈의 그래프는 원래대로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원래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인데 그 녀석의 부호를 다 바꿨잖아요. 음수로.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즉 원점에 대해서 요점 요점 대칭, 요점 요점 대칭, 다 대칭이 되죠.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는, 이 함수는 어떤 그 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뭐 이동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y는 2의 x승의 그래프였는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3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놈을 갖다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4라고 쓸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처음 y는 2의 x승이었는데 이 녀석이 일단은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었고 그 후에 y는 마이너스 x 빼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단계는 바로 x의 부호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y축에 대해서 일단 대칭 이동을 했다. 자, 그런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4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똑같나요? 두 번째는 그럼 생략.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그래프에 바로 치역하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역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꼭 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A의 어떤 양수의 거듭 제곱은 항상 얼마보다 0보다 큰 값밖에 나오지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식의 구조를 잘 봐봐요. 자, 일단 4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값이 아니잖아요. 상수죠, 상수. 이미 4라는 값이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요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은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은 이 전체의 값은 4보다 큰 값만 나올 거예요. 4에다 뭔가를 더해주게 되면, 양수를 더해주게 되면 4보다 큰 값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치역은 바로 뭐라고 쓰면 된다? 네, 4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자, 4가 될 수는 없지만 4에 점점 가까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 y는 뭐다? 4다. 즉 치역에서 이 부등호를 그냥 등호로 바꿔주기만 하면 이게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치역이.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거꾸로 써볼게요. 이미 4라는 확정된 값에다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양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죠? 그 값을 빼낸다는 거죠. 4에서 어떤 양수를 조금씩 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의 값은 4보다 큰 값이 나올까요? 4보다 작은 값이 나올까요? 예, 4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y의 값은 4보다 작은 값들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녀석의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네, y는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뭐 좋겠지만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당연히 치역과 점근선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어서 지수함수의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에 관한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굉장히 쉬운 건데요. 이제 그래프의 개형만 파악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밑이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얼핏 이것은 뭐 증가함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x의 그 부호가 플러스 2면서 이 밑이 1보다 커야만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거든요. 감소함수. 자, 이걸 갖다가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자, 우선 2의 1승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은 2분의 1의 x승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밑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증가함수다 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어쨌든 이것은 이제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딘가에 4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최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2의 2승 4에다가 4를 넣으니까 여기가 8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8. 그 다음에 이제 4일 때가 이제 최소가 되겠죠. 이제 4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4를 넣게 되면 뭐예요? 2의 마이너스 3승 즉 8분의 1이죠. 4 더하기 8분의 1. 자, 그냥 쓸게요. 4 더하기 8분의 1. 그래서 요놈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여기는 최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밑도 다르고 뭐 지수도 다르죠. 자, 그렇지만 지수의 공통인수가 들어있어요. 바로 x라고 하는 공통인수.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x로 묶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5의 제곱 25. 그 다음 요놈은 바로 2의 마이너스 3승은 8분의 1이죠. 8분의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 전체의 몇 승? x승. 그래서 이 y는 8분의 25의 x승. 근데 8분의 25는 뭐예요? 네, 밑이 1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1이 있겠죠. 1부터 2 사이에 정의된 함수. 1일 때가 뭐가 돼요? 최소. 2일 때가 뭐가 되죠? 네,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2를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25가 최소값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게 되면은 88에 64, 25의 제곱 625. 그래서 최대값은 64분의 62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죠. 자, 지수가 바로 몇 차 함수로 되어 있다? 2차 함수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수 함수에다가 2차 함수를 합성해 놓은 합성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요 녀석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이 녀석의 값의 범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즉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t라고 놓게 되면 이 전체를 뭐라고 놓는다? 네, t라고 놓읍시다. t. 요 부분을 t라고 놓자고요. 요 부분. 자,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우리가 두 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 일단은 쌤이 여기를 뭐라고 놨어요? 네, t라고 놨죠? 여기를 t라고 놓으면 자, 일단은 x가 변해요. x가 변하면 뭐가 변한다? 이 t의 값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값도 변한다? y 값도 변한다. x를 가지고 t를 구하고 t를 이용해서 y까지 구한다. 계산을 한 번, 두 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x 값의 범위에서 만들어지는 t 값의 범위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t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y라고 하는 것은 x에 관한 함수이기도 하지만 t에 관한 지수 함수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2의 t승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t가 바로 이제 독립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t의 범위를 우리가 여기다가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t는 다시 누구에 관한 함수예요? x에 관한 2차 함수죠. 그래서 t를 우리가 한번 함수값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정의된 함수값을 구해보자. 자, t는 이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이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자,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x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1이니까 뭐 대충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 2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정의된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큰 t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가 가장 작은 t값 얼마를 갖게 돼요? 마이너스 2를 갖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여기 왜 t라고 썼어요? 여기 t가 아니라 x죠. x. 네, 여기 x.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뭐 2가 되나요? 여기 2. 네. 자, 그래서 t 값은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나와요? 네, 2까지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x를 넣어서 t 값을 계산해 본 결과 t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에 값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값을 투입을 해서 얻어진 2의 t승의 결과인 y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럼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2의 t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증가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 이제 t축을 대충 그려놓고 t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변하니까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 2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뭐가 돼요? 이거 4분의 1이 되겠죠. 2를 넣게 되면은 2의 2승 4가 되겠네요. 최대는 4, 최소는 4분의 1.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지수함수가 한 개, 두 개가 있었는데 뭐 두 개를 또 뺀 다음에 뭐 4를까지 이렇게 더해 놓은 좀 복잡한 함수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의 x승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바로 요놈을 t라고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y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t에 관한 식으로 쓰게 되면은 4의 x승은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3t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가 돼요? 네,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즉 y를 t에 관한 2차 함수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이 2의 x승이 t이기 때문에 2의 x승이 어떤 값을 갖게 되는지를 좀 봐야겠죠. 자, 그러면 2의 x승은 네, 증가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요. 네, x값의 범위가 0에서 2, 0에서 2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0일 때의 값은 얼마가 돼요? 네, 여기는 1이 되겠죠. 2일 때의 값은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래서 t의 값은 바로 얼마에서 얼마까지?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t의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범위에서 이 2차 함수 값의 최대 최소를 또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은 뭐 꼭지점이 얼마인가 보면은 t 값이 2분의 3일 때가 꼭지점이 되고, 뭐 최소 값은 안 구해도 돼요. 그냥 대충 아무데나 점 찍어 놓고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t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1에서 4라고 했죠. 여기가 이제 1.5니까 1을 대충 요 정도라고 한다면 4는 2분의 3으로부터 1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t의 값이 2분의 3일 때가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일 때 그 값을 계산을 해보면 조금 귀찮은데 2분의 3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네, 4분의 9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죠? 2분의 9가 되나요? 거기다가 4를 더해주면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를 넣어야 되겠죠.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3, 12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8이 되나요? 8.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9. 4에서 마이너스 4분의 9 더해주면 4, 4, 16, 4분의 7이 되나요? 여기는? 네, 여기는 4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는 바로 8, 최소는 4분의 7임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최대가 되도록 할 때의 x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요 4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죠? 아까 2의 x승을 t로 놨을 때 지금 이 t의 값이 얼마인 거예요? 4인 거죠? 자, 그때 해당하는 x는 바로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x에다 2를 넣었더니 t가 4가 되고 4를 다시 넣어서 얻어진 결과 y값이 최종적으로 최대값 8을 얻어내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최대 최소 문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기는 5의 x승이고 여기는 5의 마이너스 x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딱 보는 순간 좀 눈썰미가 있어야겠죠. 5의 x승하고 5의 마이너스 x승은 서로 무슨 관계다? 네,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뭐 알 수 있죠. 뭐 연습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의 x승을 이제 뭐라고 놓느냐? 일단 t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y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t에 관한 함수로 다시 쓰게 되면은 y는 첫 번째는 t분의 4가 되고요. 그죠?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다시 t분의 4가 아니라 4t죠. 4t 4t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t분의 1이니까 얘는 t분의 1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y가 t에 관한 이렇게 분수 함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t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5의 x승. 근데 5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양수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보통 뭘 생각해야 돼요? 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대소 관계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그 생각의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적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할 때는 항상 두 양수의 곱이 일정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일정하지 않을 때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 t 값에 상관없이 t가 사라지게 되고 곱이 64로 일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a하고 b가 양수일 때 요놈을 갖다가 2로 나눈 것은 산술 평균이고, 두 녀석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기하 평균인데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더라. 그러니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기하 평균 루트 ab의 2배 이상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때 a 곱하기 b, 즉 두 양수의 값이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2k로 확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인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이게 a라고 하고 이게 b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크거나 같을 거예요. 이 두 녀석의 기하 평균 루트 64의 몇 배? 2배. 자, 그런데 이것이 8이니까 8이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란 걸 알 수 있어요? 네, 16이란 걸 알 수 있죠. 근데 언제 16이 되느냐? 바로 이 두 녀석이 서로 같을 때 그렇다는 거죠.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을 때, 즉 얘도 8이고 얘도 얼마일 때? 8일 때. 그럼 t가 얼마일 때요? 네, 2가 되겠죠. 2, 4, 8 16 나누기 2도 8, t가 2일 때. 근데 t가 원래 뭐였죠? 5의 x승이었죠. 그럼 x가 얼마일 때? 네, 바로 로그 5의 2일 때 바로 최소값 얼마를 갖게 된다? 16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끝으로 지수함수가 갖는 성질을 이렇게 이제 함수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이것들이 그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좀 있어요. 자, 첫 번째, fx 더하기 y나 fx 곱하기 fy나 같다라는 이런 함수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자, 이것은 곧 지수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거의 암기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fx를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a의 x승이라고 놓았을 때 정말로 이게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뭐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당연한 건데 글씨가 너무 조잡하다. 자, fx는
A의 X승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요 X에다가 X 더하기 Y를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A의 X 플러스 Y가 되겠죠. 지수 법칙 한번 적용하면 A의 X승 곱하기 뭐예요? A의 Y승이죠. 자, 근데 요 놈은 바로 fx죠. 얘는 뭐예요? fx의 x에 y를 넣은 거죠. 그래서 얘가 fy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fx 더하기 y가 fx 곱하기 fy와 같다. 이런 함수가 있다. 이런 함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지금 이 fx라고 하는 것은 지수 함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a의 x-y 라고 하게 되면은 a의 x 그 다음에 나누기 a의 y승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것이 바로 fx고요. 밑에 있는 것이 fy니까 당연히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뭐 마찬가지죠. a의 nx승, 이것은 a의 x승을 다시 n승을 한 거죠. 근데 a의 x승이 바로 뭐예요? fx죠. 그 전체를 뭐했다? n승했다. 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천천히 책을 좀 읽어보면서 영상을 한 번 더 본다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수함수에 관련된 문제,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